옴니버스 개인 사용자가 있을 거고 옴니버스 기업 고객이 있을 텐데 각각 개인 사용자들은 기본적으로 2명까지 무료로 쓸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공개 포럼이라든지 뭐 튜토리얼 동영상이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쪽의 어떤 정보나 어떤 확인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뉴클리어스가 웍세이션 버전하고 서버 버전이 있는데 웍세이션 버전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앱은 기본적으로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반면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실제로 기업 고객들이 쓸 걸로 보이는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끼리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협업해서 사용하고 또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서브스크립션 형태에 이어서 연간 형태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기술 지원을 요청하실 수 있고 공식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뉴클리어스 같은 경우에도 서버 버전도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 버전을 쓸지 웍세이션 버전을 쓸지는 어느 정도 규모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필요한 옴니버스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 뷰, 그 다음에 모든 앱들 다 쓸 수 있고, 예를 들면 옴니버스 킷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그런 앱을 쓴다고 하면 크리에이터 라이센스도 필요하게 됩니다.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브스크립션이 3가지가 있는데 크리에이터하고 리뷰어하고 뉴클리어스 3가지입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터 서브스크립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리뷰어 서브스크립션이 있어야지 리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클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버나 웍세이션이거나 다 필요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서브스크립션이 필요합니다. 뉴클리어스 라이센스는 어떤 사람이 쓰는 거예요? 뉴클리어스가 필요하다면 뉴클리어스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뉴클리어스 웍세이션 버전을 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쓰고 있는 사용자가 여럿이 있고 그 규모가 크고 SS를 담는 것이나 어떤 SS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상황이 크다고 한다고 표현하는 거는 예를 들면 원격지에서 액세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일 트랜스퍼를 좀 빨리 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파일 데이터가 커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주고받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웍세이션 버전으로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위해서 이제 서버 버전을 써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이 라이센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라이센스는 뉴클리어스 같은 경우는 4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리뷰어는 10개,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는 2개부터 라이센스를 구매하게 됩니다. 다음에서 보시는 그 체험판에도 기본적으로 이 미니멈 라이센스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어떤 라이센스가 적합할까라는 궁금함이 생기실 텐데, 사용자 역할하고 그 다음에 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디자인 업무를 주로 하시는 그런 경우라면 크리에이트가 반드시 필요할 거고, 거기에 필요한 키트를 사용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서브스크립션이 필요합니다. 서브스크립션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협업이 또 다른 사용자, 다른 개발자나 디자이너랑 같이 협업해야 한다면 뉴클리어스 서브스크립션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을 예를 들면 난 마야를 쓰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쓰면서 그 산출물들을 옴니버스 안에서 쓰는데 올리고 내리고 공유하고 하는데 다른 사용자랑 협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다른 서브스크립션 필요 없지만 뉴클리어스 서브스크립션 필요하게 되는 거죠. 협업을 위해서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내용상 다른 사용자들이 개발한 디지털 에셋들을 가져다가 그냥 검토만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리뷰어 서브스크립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검토한 내용을 다른 사용자와 같이 이제 협업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마찬가지로 뉴클리어스 라이센스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편집 없이 그냥 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한다면 리뷰어 서브스크립션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크리에이션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리뷰를 해야 될 건지 공유를 해야 될 건지 협업이죠. 이런 걸 해야 될 건지에 따라 서브스크립션이 이제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를 실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체험판은 2종류가 있는데요. 옴니버스 런처 패드하고 그 다음에 평가판 소프트웨어 2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런처 패드를 먼저 설명드리면 옴니버스 그 런처 패드나 평가판이나 다 엔비디아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받으실 수 있고요.
엔비디아의 엔터프라이즈 그 애플리케이션 허브에서 받으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계정을 이제 생성하신 다음에 이제 들어가실 수 있고요. 런처 패드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모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그냥 그 즉시 쓸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 만들고 곧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그냥 간단하게 빨리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 경우로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전문가라든지 또는 이제 프로젝트 검토자들이 필요한 어떤 그런 앱들이 이미 만들어져 다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쓰실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데이터 자체에 갖고 있는 데이터들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할 때는 좀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볍게 전체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 기간은 2주 정도 사용하실 수 있고 기술 지원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돼서 문의나 이런 것들을 하셔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곧바로 쓰고 싶다, 가볍게 쓰고 싶다 할 때 적합한 그런 초이스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평가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를 해서 쓰실 수 있는데 자체 하드웨어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다 다운로드 받아서 적합한 규모의 하드웨어에 다시 말하면 워크스테이션이든지 서버든지 GPU 카드, RTX GPU 카드가 설치 있는 그런 서버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크리에이터도 2개 포함되어 있고 뉴클러스 2개 포함되어 있고 리뷰어도 10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체 데이터를 제한 없이 쓸 수 있다. 30일 안에는 이 부분이 이제 좀 장점인 거죠. 그래서 설치하는 수고로움과 있긴 하지만 보다 긴 기간 자체 데이터를 가지고 쓸 수 있다라는 게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 평가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것 하고요. 런처패드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 포탈 계정을 생성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애플리케이션 허브를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어플리케이션 라이센스들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렇게 신청해서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쭉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리스트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중에서 어떻게 구성할 건지를 결정하시고 거기에 따라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뉴클리어스를 리눅스 서버에 설치하겠다라는 가정으로 다음 순서를 따르시면 됩니다. 그 하드웨어 요건 부분은 뉴클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스테이션 버전하고 그 다음에 서버 버전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워크스테이션 버전은 작은 규모의 사용자라면 워크스테이션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크게 이제 뭐 데이터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그만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시작하실 수 있겠고 설치할 수 있는 OS는 윈도우즈 10이라든지 리눅스가 될 것 같습니다. 우분투라든지요. 그리고 서버 같은 경우에는 뭐 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제로 이제 기업 환경에서 적합한 그런 규모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실제 작업하는 것 경우도 많은 거죠. 25명 이상의 실시간 작업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싱글 사인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큰 규모의 어떤 파일을 트랜스퍼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성능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든지 이렇다고 하면 서버를 설치해서 쓰는 게 맞고 리눅스 환경에서 도커 위에서 실행하게 됩니다. 최소 사양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12코어 이상 정도 되는 게 맞겠고 메모리도 256기가 정도 그 다음에 스토리지는 예를 들면 이건 사용자 데이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긴 한데 뭐 한 1테라나 2테라 정도로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분투 지금 여기에서는 우분투 20.04라든지 18.04를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도커에 올려 사용하게 됩니다. 밑에 구성 요소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예에서는 우분투 20.04를 선택한 경우이고 그 다음에 실제 거기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이제 맞추어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분투 20.04의 서버를 이미 OS를 설치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서버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라면 또 컴포넌트가 설치되는 게 달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서버를 설치하는 경우가 더 편할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오픈 SSH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서버는 다 포함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도커를 설치하게 됩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sudo 커맨드를 통해서 도커를 가져오고 다음에는 도커 컴포즈를 가져오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우선 실행 권한을 주었습니다. change 모드 커맨드를 사용해 가지고 실행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뉴클러스를 설치할 그 디렉토리를 먼저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모드도 설정해 주고, 그 다음에 타르를 통해서 압축 파일을 풀게 됩니다. 스트립 컴포넌트 2라고 준 거는 실제 풀 때 디렉토리의 앞부분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주는 옵션이고요. 특별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풀린 파일을 확인하고 네, 다음에 환경 파일을 설정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원하시는 그 편집기를 사용하셔서 여기서는 VI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클리어스 스택 env라는 파일을 편집을 하게 됩니다. End User License Agreement EULA에 대해서 Yes 옵션에 해당되는 2를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Security에 관련된 그 부분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서버 IP 어드레스, 호스트 네임이라든지 이런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네임에 해당되는 것, 여기서는 My Omnibus라고 지금 주었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하고 서비스에 대한 패스워드를 원하신 대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로 키 값을 생성해 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생성한 OB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쉘에 대한 퍼미션을 그 실행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관리자 권한을 실행하기 위해서 sudo 해서 이 generate simple insecure secret 쉘 파일을 실행하시면 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키가 생성이 됩니다. 컴포저를 조금 전에 만든 그 env 파일을 적용시켜서 가져오고요. 그 가져오는 화면을 좀 보고 계시고,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컴포저를 조금 전에 만든 env 파일을 적용시키고, 여기에서 저희가 SSL을 적용하지 않은 뉴클리어스 스택 no SSL 야물 파일을 사용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들을 올린 다음에 실제로 이제 웹브라우저를 여셔서 웹브라우저에서 IP 어드레스를 치고, 아까 설정해준 서버 IP 어드레스를 쳐야 되겠죠. 그리고 로그인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제일 처음 이제 뉴클리어스 화면을 보고 계신 거고, 이 화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를 넣을 그런 디렉토리 구조를 만든다든지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 하실 수 있어요. 예. 사실 모바일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지는 않았지만 리뷰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도 모바일이나 태블릿 같은 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런처 부분입니다. 런처를 설치할 때 런처는 기본적으로 뉴클리어스 앱하고 옴니버스 앱이죠. 옴니버스 앱하고 커넥터하고 이런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런처를 통해서 필요한 작업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런처가 요구하는 하드웨어 사양은 RTX가 있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더 많으면 좋겠지만 프레임 버퍼 사이즈가 16GB 이상 되면 좋죠. 6코어 이상이고 3GHz 이상, 뭐 64GB 메모리 이 정도면 보통 노트북 이상은 되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클리어 서버를 쓰거나 스테이션을 쓰거나 가능하고요. 네트워크 커넥션도 필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필요한 요건들을 맞추고 나면 실제 런처를 구성하실 땐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를 하셔서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 런처를 리눅스 버전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윈도우즈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리눅스를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리눅스 버전으로 일단 샘플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런처가 필요한 그 디렉토리를 먼저 생성하게 됩니다. 컴피그 디렉토리, 로그 디렉토리, 캐시, 데이터, 라이브러리 디렉토리들을 생성을 합니다. 생성하는 과정은 뭐 꽤 어려운 건 아니어서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확인하는 것까지 마치고요. 런처를 위한 옴니버스 토물 파일을 통해서 이제 구성 파일이죠. 구성 파일을 정의하는 것인데, 여기 보시는 내용처럼 패스 부분에서 캐시 루트라든지, 그 다음에 컨폼드에 대한 true, 그 다음에 데이터 루트, 라이브러리 루트, 로그 루트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디렉토리를 정해주고 구성 파일을 생성을 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컷 앤 페이스트 하는 걸로 세이브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앱 이미지 파일 하나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 권한을 주고요. 체인지 모드 775 해서 실행 권한을 주고 이거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옴니버스 런처 이 이미지를 실행을 하면 오른쪽 화면과 같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제 런처를 보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그런 화면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런처를 통해서 거기 지금 가용한 그런 어떤 각종 앱들, 그 다음에 추천하는 앱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관련돼서 어떤 내용들, 그 다큐멘트나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앱을 하나 선택해서 다운로드 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 어떤 앱들은 윈도우즈, 리눅스, 지금 경우는 윈도우즈, 리눅스를 다 지원하는 그런 앱인데 윈도우즈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상황에 따라서 양쪽을 다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다운로드 하시고 설치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앱을 실행하는 걸 한번 보고 계시고요. 다운로드 앱 파일 경로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실행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런처는 크리에이트 앱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한 경우고요. 크리에이트 앱을 실행한 화면이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해 보시면 이게 어떤 건지를 좀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볍게 먼저 경험하시고, 유튜브에 굉장히 다양한 튜토리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처음에 감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윈도우즈에서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윈도우즈 버전에 맞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런처를 위한 폴더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통일 파일 형식의 그 구성 파일을 똑같이 적어주고요. 거기에 윈도우즈 환경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설치하고 같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옴니버스 드라이브 앱을 설치한 경우이고요. 옴니버스 드라이브 앱을 설치를 하면 옴니버스 드라이브를 그냥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합니다. 그래서 보다 편하게 안에 컨텐츠들을 보실 수 있게 되고요. 이런 종류의 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하나하나 경험하시면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앱과 그 다음에 이미 앞에 소개해드린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서 좀 궁금하신 게 당연히 생길 거예요. 그러면 엔터프라이즈 쪽에 서포트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커뮤니티 또는 뭐 저희 쪽에 연락 주셔서 관련된 것들 같이 보실 수 있다면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